1990년대 일본은 그 당시 새롭게 다가오는 21세기의 밝은 미래를 꿈꾸며 국가개혁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 중에서 교육은 백년지대계로서 큰 관심사 중 하나였습니다. 전환기에 놓인 일본이 교육 분야에서 어떤 방향으로 교육체계를 개편하려고 했는가, 그리고 이 교육체계가 어떤 문제점과 한계를 맞이하였는지 알아봅시다. 또한 수학 교육의 측면에서 유토리 교육이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유토리 교육의 배경을 살피기 위해 그 이전의 일본 교육 배경에 대해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본은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고도 경제 성장과 함께 학력 사회의식이 강하게 정착된 교육 폭발의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스메코미 교육, 즉 주입식 교육이 최고의 교육인 시절입니다. 수험생의 경쟁을 부추기고 사교육의 비중이 증가하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만나 어울리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수업 중심 교육 과정이 아이들에게 압박이 되기 시작한 1970년대 후반부터 이짐에 등교 거부 등 부작용이 보이기 시작했고, 이는 곧 사회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교육 제도가 문제가 되고 있음은 80년대 중반에 이르러 대중적 인식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때까지는 시스템적으로 일본 교육 체계에 만족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안정을 찾은 다음에는 주입식 교육이 더 이상 맞지 않았습니다. 일본 기업의 세계화가 진행되며 국제적 경쟁력의 저하가 드러나며 평가가 뒤집혔고, 곧 일본 사회에서는 교육비 절감 및 엘리트 양성 교육을 위한 격차적, 효율적 교육 체계를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일본 문부 과학성에서는 수험 경쟁의 완화를 위한 교육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입시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는 학생들에게 일본어로 유토리, 즉 여유를 주어 모든 학생이 풍요로운 인간성을 갖출 수 있도록 기본을 다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입시에서 탈피한 교육은 곧 개성지향적 다양화 교육을 추구하게 되었고, 창의력과 살아가는 힘의 증대, 그리고 정보화 시대 상응하는 능력 증진의 측면에서는 사회 시스템에 기여하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개인의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도록 흘러가게 됩니다. 유토리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학습량 감소입니다. 가장 내용이 많았던 1968년의 학습 지도 요령과 유토리 교육의 학습 지도 요령, 그 이후에 1998년의 학습 지도 요령을 분석하면 연간 수업 시수의 변화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1977년 유토리 교육이 시작되며 시수는 축소되기 시작하였는데, 1968년 628시간에 해당하였던 수업 시수는 1998년 350시간까지 약 45% 축소되었습니다. 특히나 1968년 과학기술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추가되었던 이과 교육 내용이 학생들에게 과학에 어렵다고 판단되어 해당 이과 내용이 많이 축소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과 수업 시수 비율이 변화함에 따라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도 당연히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표는 1968년부터 1998년까지의 수업 시수, 교과목 단원 항목 수, 단원당 항목당 수업 시수를 분석한 표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유토리 교육이 진행되면서 수업 시수가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수학에서의 단원 수, 항목 수도 줄어들고 있으며 그에 따라 단위당 수업 시수가 증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초기 1968년과 마지막 1998년의 학습 지도 요령을 살펴보면 단원 수는 약 66% 줄어들었으며 항목 수는 약 75%가 줄어들었습니다. 처음 유토리 교육이 3% 삭감을 외쳤는데 이보다 더 많은 비중이 삭감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유토리 교육이 학생들에게 여유를 주자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되었던 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학의 단원당 그리고 항목당 수업 시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학습 내용의 삭감이 큰 폭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학 교과서 페이지 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기존 총 700페이지가 넘던 1968년도의 교과서는 1998년이 되며 350페이지 정도로 축소되었고, 교과서 두께가 50% 이상 줄어들며 학생들도 교육 내용의 감소를 몸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유토리 교육의 성과입니다. 유토리 교육은 살아가는 힘을 강조하며 팀티칭, 종합적인 학습 시간 등
새로운 교육 방향을 제시하며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증진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개별 학습을 강조하고 학습자의 관심사와 수준에 맞춰 맞춤형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자면 맞춤형 학습 경험, 개별 피드백 제공, 효과적인 학습 경험으로 나누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장점 첫 번째는 맞춤형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토리 교육은 학생의 개인적인 수준과 관심사를 고려하여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데 이는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증진시켜 더 효과적인 학습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유토리 교육은 학습 중에 실시간으로 학생들에게 현재 진행 중인 교육에 대하여 피드백을 하는 토론으로 학습 등이 진행되어 어려움을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효과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공교육에서는 주입식 교육과 입시 위주의 교육이 진행되어 수험에만 몰두되는 학교 교육을 제공했다면 유토리 교육에서는 혁신적인 학습 도구와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문제 해결 능력과 더불어 사회적 능력을 기를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창의력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함으로써 이전보다 효과적인 교육 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유토리 교육이 시행되면서 학생들의 교육열이 가라앉으며 동시에 교육 정책이 시작되기 전 학교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이지메 문화가 사그라들게 된 점도 중요한 성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력 저하라는 부작용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토리 교육의 한계입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007년 유토리 교육의 학력 저하 문제를 받아들이고 2011년 학습지도 요령에서부터 유토리 교육을 전면적으로 포기하고 학력 강화 교육으로 전환하여 교육 과정을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졸업자가 마지막 유토리 교육 과정 세대로 남게 되었고 이들을 유토리 세대라고 지칭되었습니다. 유토리 세대는 교육을 받지 않아 사회 적응 능력이 없는 세대라며 편견과 차별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편견이 생긴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꼽힙니다. 첫 번째는 미래의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무작정 입시 과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습량을 낮춘 것입니다. 이는 공부를 하지 않고 여유만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조치를 취하면 학생들이 저절로 학습 의욕이 생겨 공부할 것임을 기대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일본의 현지 상황에 있습니다. 일본은 1억 명이 넘는 인구의 높은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으며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경쟁이 필수적인 사회 구조임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학력 사회가 조성된 것입니다. 성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주입식과 경쟁 교육이 필수적이었고 따라서 교육 복지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유토리 교육이 시작된 것입니다.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를 더 경쟁력이 있는 모습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공교육을 포기하게 되었고 사립학교로 진학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교육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공교육 환경에서는 학생들이 질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었고 이후 이 세대 학생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 유토리 세대라고 지칭되며 사회에서 꺼려지게 되는 최악의 상황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원인은 유토리 교육은 자기 주도식 교육을 전제로 하는데 이런 교육은 개인주의 문화가 형성되었을 때 더 효율적이라는 부분입니다. 일본은 아시아권의 다른 나라에 비하면 개인주의 문화가 많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적인 면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기 주도식 교육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주입식 학업 경쟁 방식을 적절히 병행해야 하는데 유토리 교육에서는 그러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일본 사립학교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정부에서 지급하는 교과서를 거부하였습니다. 별도로 사립학교 각자가 지정한 전문 참고서로 학교 수업을 진행하며 교육의 질을 높였습니다. 둘째, 공립학교보다 비싼 사립학교의 등록금으로 교육적 환경 차이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나의 시험을 놓고 보다 더 입시 위주인 학교 환경에서 교육을 받으면 입시에 더 높은 점수를 받는 학생들이 배출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일본 문부과학성은 인재주의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소수의 잠재력 있는 학생들 위주로 학교가 돌아갔으며
다른 학생들, 특히나 공립학교의 학생들은 유토리 교육을 이수하며 학력 저하의 주요 세대라는 시선을 받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일본의 교육 과정은 탈유토리 정책으로도 불립니다. 이전 비판받던 교육 과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이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바뀐 시대에 발맞추어 새로운 학력 강화 정책을 도입하여 능동적 학습이라는 큰 틀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제학업 성취 도평가에서 일본의 순위가 올라간 것은 능동적 학습을 강조한 유토리 교육의 성과 덕분이라는 평도 있습니다. 모든 학생에게 일방적인 교육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은 시대에 따라서도 변하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은 일어 교육과와 수학 교육을 복수 전공하는 이주리 학생의 글을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